출산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람이 없어 마을이 사라지는 지역 소멸을 막겠다며 이른바 선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서 실패했던 사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출산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출산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는 올해 3분기 0.8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올해도 출산율은 채 1명이 안 될 전망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혼인 건수 감소라든가 만혼 증가라든가 그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고 있어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주는 데 반해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늘면서 인구 감소는 어느새 2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자연 감소를 기록했는데 추세를 보면 올해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26년 뒤엔 전국 지자체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설 거란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지역 소멸을 막겠다며 얼마 전 선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고 도심 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선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10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를 지원하는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초광역 협력, 이른바 메가시티나 도심 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 각 부처 사업을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멸이란 위기감에 비하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거나 기존 사업과 맥락이 비슷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에 성공하지 못한 정책 패러다임이 다시 답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 촉진하고 다들 하던 얘기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인재가 안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정책 대안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뒤 나온 정부의 선제 대응이 지역 소멸이란 암울한 미래를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